동사가 하나가 더 나올 때 이 동사를 모양을 바꾸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앞에, 두 번째는 뒤에, 세 번째는 꼭 ed로 끝나진 않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to 부정사 내는 동사가 명사대로 갔다 그래서 동명사,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가 된 이라고 해석을 해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ing는 뭐뭐 하느니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뭐 하느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실은 한 사람은 남을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감시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두 사람 다 어떻게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 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남을 보면은 ing를 쓰고, 남한테 관찰이 되면 그때는 ed를 쓰면 됩니다. 남겨볼게요. 분사 형태의 의미, 분사는 동사에서 출발하는 건데 뭐뭐 하는이라고 남을 꾸미면 ing를 쓰고, 그 다음에 뭐뭐 된이라고 꾸미면 그때는 ed를 쓰면 돼요. 즉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첫 번째 뭐뭐 하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뭐 된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뭐뭐 하는 명사면 ing를 쓰고, 뭐뭐 된이라고 해석되는 명사는 ed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어렵게 현재 분사라고 하고, 얘는 좀 어렵게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뭐 ing는 뭐뭐 하는 명사, ed는 뭐뭐 되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형태는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다 그래서 분사로 갑니다. PP 형태는 저번에도 처음 봤겠지만 이렇게 ed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잘 관찰을 해서 외운 대로,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외운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의미, ing는 뭐뭐 하는 하지마, 그 다음에 ed는 뭐뭐 된 끝. 그럼 여기 보면 working people 일하는 사람들, playing children 노는 아이들, injured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치게 된 드라이버, fall는 이미 fall 된, 즉 떨어진 잎, 낙엽이라는 뜻입니다. 동사의 쓰임,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ing로 해서 진행형을 쓸 수도 있고, 비동사 다음에 pp를 써서 수동형을 쓸 수도 있고, have 다음에 pp를 써서 현재 완료 형태로 쓸 수도 있죠. 이건 저번에 배운 것이고, 즉 비동사 ing, 비동사 pp, have pp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명사를 꾸밉니다. 어떻게? 명사를 꾸며서 충격적인 뉴스, 남한 대통령과 북한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 이렇게 쓰는 거고, 또는 브로큰 글래스, 깨진 유리. 근데 단어가 하나일 때는 앞에서 꾸며요. 어떻게? 한 단어가 꾸밀 때는 명사 앞에서 꾸밉니다. 그런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명사 뒤로 밀려납니다. 다시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면 명사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남자애, 어떤 남자애? 대도시에서 사는 남자애. 책인데 어떤 책? 프랑스 말로 쓰여진 책. 이렇게 단어가 길면 뒤로 밀려나게 되니까 하나가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지만 단어가 여러 개면 뒤로 밀려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현대부사 동명사 안에
이따가 하고 여기는 10번이 어려운데 10번 어떻게 푸냐면 ing 뜻이 뭐라고? ed는 뜻이 뭐라고? 그럼 ing나 ed는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명사를 찾아서 네모를 치면 돼요.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해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명사는 명사인데 명사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명사를 찾아서 네모를 치면 돼요.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 가장 가까운 명사.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이게 1번 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은 해석을 하면 돼요. amaze는 무슨 말이냐면 남을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남을 놀라게 하는 불꽃놀이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스토리가 텔 합니까? 텔 됩니까? 스토리가 텔 하겠어? 텔 되겠어? 그러면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ed 또는 pp. 3번의 바크는 뭐예요? 그러면 바크 하겠어요? 바크 되겠어요? 걔가 바크를 하죠. 네, 알겠지? 이래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풀어보면 돼요. 자, D번도 똑같은 문제지. 어떻게 한다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치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치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풀면 되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하게 have pp, 그 다음에 여기는 또 have pp. 그럼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올 수도 있고 ed가 올 수도 있잖아요. 왜? 뭐뭐 하느니면 ing고 수동태면 ed가 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뭐의 네모를 쳐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우산이 브레이크 되니까 pp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즉 뭐를 안 하면 안 되냐면 먼저 처음에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네모를 먼저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해석을 잘 해야 돼. 머릿속으로 이게 그 걔가 짓는지 또는 짓게 되는지라고 하지 말고 영어로 생각하면 돼요. 즉 바크를 바꾸지 말고 한글로 바크 하는지 바크 되는지 계속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F번은 안 했어요 아까.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할 거니까 나머지를 해보십시오. ing, ed 구별 문제는 이제 한 끗 차이로 말의 뜻이 살짝 바뀌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치고 풀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친 다음에 녹는 눈, 숨겨진 비밀, 올라가는 가격, 원하는 사람들, 사진, 찍힌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선하게 구워진 빵. 2시에 출발하는 기차. 이게 뭐야 이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왜 초록색으로 아니 이걸 왜 갈색으로 표현했죠? 기쁜데? 네.
나는 가방 터진 줄 알았어. 가방 터져서 안에 막 그 갈색의 뭐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솔직히 너무 그림 못 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저 아줌마 얼굴 표정을 보면 마녀 같아요, 마녀. 팔이 너무 길죠. 빵 너무 크고 머리 너무 작고 모자 너무 작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김 나오는 것도 보면 좀, 특히 얘는 좀 그냥 어떤 생물체가 나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상한 그림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여기는 답이 어메이징 파이어워크, 톨드, 그다음에 바킹독, 재미있는 이야기, 몰고 가는 사람, 웃고 있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죠. 1번은 뭐라 그랬어? 2번은 arrived, 소리치는 사람, 쓰여진 책, 춤추는 여자, 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제리, 유니폼이 사인된 것이니까 PP를 써야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명사에 네모를 쳐서 그 명사가 뭐뭐 하느님은 ing고 뭐뭐 당하면 ed 또는 pp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한글을 영어로 해체해서 조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개가 있다, 이름이 지어진 스파키라고, 나는 만났다 여자, 나는 만났다 여자,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가는, 뭐뭐 하는 ing, 나는 즐겼다, 경기 보는 것을, 보는 것, 흥미진진한 경기구나. 아니다. 이 F번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합니다. 절반. 여기는 ing하고 여기는 ing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럼 첫 번째 ing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ing는 해석 어떻게? 뭐뭐 하는이죠. 그래서 ing가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업그레이드 그래머, 현재 분사와 동명사. ing의 모양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두 번째는 뭐뭐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얼마나 편해요. 동사가 명사 자리로 가면 모양을 ing로 바꾸고 동명사라고 불렀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으니 명사 자리에 있으면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럼 명사 자리가 어디였어? 응? 얘가 명사 자리였잖아. 그죠? 첫 번째 뭐? 동사, 동사 뒤. 두 번째 뭐? 전치사 뒤. 여기 자리가 명사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면 ing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동명사입니다. 됐냐?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 비동사 뒤에서, 두 번째 명사 앞에서. 비동사 뒤에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돼? 현재 진행형,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적으면 돼. 잘 봐. 사람이 뭐뭐 하고 있는 중에서, 사물이 뭐뭐 하고 있는 중에서, 다시
사물이 뭐뭐 하는 것이겠어요?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이겠어요? 응? 됐습니까? 그럼 사람이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오면 내 뭐뭐 하고 있는 중. 사물이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번에 명사 앞에서는 둘 다 자리가 똑같은데 언제는 형용사 명사가 되고 언제는 명사 명사가 되냐면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이 되면 당연히 ing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고 현재 분사가 되겠죠. 하지만 잠자는 가방은 없고 잠자는 것을 위한 가방은 있겠으니 잠자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그때는 ing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동명사가 됩니다. 고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4, 5, 6은 자리로 풀립니다. 잘 봐. 4번 잘 봐. 동사 앞에 주어자리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주어자리인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1번, 4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5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네모하고 밑줄이 겹치는 게 그럼 여기가 명사자리입니다. 6번도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밑줄과 겹치죠. 그럼 여기는 명사자리니까 동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4번은 당연히 명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봐.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하겠다. 자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올 때는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올 때 첫 번째 사물이 나오면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올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가 되고 사람이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죠. 그럼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럼 1번하고 2번에서 뭐가 뭐뭐 하는 것이에요? 사물 비동사 플러스 ing 뭐뭐 하는 것 맞죠? 뭐뭐 하는 것 동명사 사람 비동사 플러스 ing 즉 현재 분사가 됩니다. 3번만 남았습니다. 3번은 해석을 할 때 잠자는 아기가 귀엽다라고 해야 되니까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될 텐데 3번하고 6번을 보면 자리가 똑같잖아요. 왜?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ing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ing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단수 동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있으려 써야 맞겠죠. 동명사니까. 그래서 3번은 잠자는 것이 귀엽다가 아니고 잠자는 아기가 귀엽다니까 아기를 꾸미는 현재 분사 즉 뭐뭐 한으로 해석되는 현재 분사가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는 해석만 실은 잘하면 돼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단어가 쉬울 때는 할 수 있겠지만 단어가 어려울 때는 못함으로 자리를 따져서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또는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인지를 살펴보고 풀어도 되고 또는 말 그대로 해석으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오늘 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은 집에서 워크북을 잘 풀어오세요.